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소마테라피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마테라피 창시자이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소마테라피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꽤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정작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 소마테라피가 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제 영상에 이제 소마테라피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그 주제 자체가 소마테라피가 뭔지에 대한 설명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소마테라피는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기 사용법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새로 사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작동하는 걸 배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사용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기기하고 좀 다른 점은 사용 설명서가 이미 우리 몸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로 얻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미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 다시 알아차리면서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태어나서 몸 사용법, 엄마나 아빠한테 배우나요? 혹시 아기 때부터 성인으로 이 두 발로 서가지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과정 중에 음, 움직임을 누군가한테 배우신 분 있으세요? 없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이 자신만의 이 욕구와 의도에 의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머리도 가누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앉고 서고 걷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생활할 수 있게 되기까지 스스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배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어렸을 때는 자유자재로 몸을 잘 쓰다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사용법에 오해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막 부상도 자주 입고 그래서 이제 병원 들락날락 거리고 체형 변형도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예, 이걸 소마테라피에서는 자기 사용법을 잊어버린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용법을 잘 지켜서 사용을 했다면 이런 부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주의가 이제 외부에 더 뺏기면서 자기 사용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재밌는 뭔 이 쇼츠를 한 1시간씩 막 봤어. 근데 이제 그 자세가 막 여기저기 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자세였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재밌는 거 보느라고 아픈 상태 그대로 뭐 1시간씩 봤어. 뭐 아니면 이 어, 입시생 같은 경우는 예,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예, 몸이 막 아픈데도 그걸 참으면서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통증이라는 것은 야, 네 몸 뭔가 잘못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있으면 너 다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이 시그널들을 무시하고 이 몸을 막 사용하게 되면 이제 몸이 망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이 자기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몸 내부에서 자기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소마테라피예요. 그러니까 팔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팔 쓰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에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소마테라피입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선생님들은 이 특정한 부위의 움직임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세팅 자세들이 있어요. 각각의 몸의 부위마다. 뭐 어깨면 어깨, 골반, 뭐 척추, 뭐 손목, 턱관절, 뭐 이런 부위들마다 그 부위가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될 수 있는 특정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부 감각에서 알려줘요. 아, 이렇게 써서 내가 여기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쓰니까 아프지 않네? 아, 이런 방법으로 팔을 쓰니까 가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좌충우돌하면서 배웠었던 방법 그대로를 따라서 자신의 몸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소마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특별한 세팅 자세 같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요. 또 네, 자기한테 주의 기울여서 배웠던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못 찾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잘못된 사용법을 습관적으로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습을 깨기가 힘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마중물 같은 아이디어들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마 테라피 선생님이고요. 그렇게 안내를 드리면 자기 내부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프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기능적이지 않네.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분도 좋고 잘 움직여지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주의를 안으로 집중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하는 것 같은 자기 집중, 자기 탐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 성찰의 시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자연스러운 인간 움직임 기능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유로 아팠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치유 효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통증 치료라든지 체형 교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몸의 어느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입을 아 하고 벌리는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에도 전신이 함께 움직이는 전신 통합 기능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 몸 전체를 사용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일부분들만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이 습관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면 힘들지도 않고 별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전신을 다 쓴 것 같은 시원한 이런 운동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이제 소마테라피라는 워딩을 한 몇 번 듣고 그게 뭘까 하고 찾아보신 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의 학문이다 보니까 말로, 글로써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움직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듣고 따라해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약 한 번 했었었던 움직임인데 거기에 좀 더 추가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서 해보셨던 분들도 계속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 있는 자세도 좋고요. 누워 있는 자세도 좋고 서 있는 자세도 좋습니다. 어느 자세에서건 듣고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을 아 하고 벌렸다가 돌아옵니다.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옆 사람들 놀랍니다. 그냥 입을 아 하고 벌렸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벌렸다 돌아오는 움직임을 반복하시면서요. 조금씩 조금씩 더 벌려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프지 않고 자기가 최대한으로 벌릴 수 있는 가동 범위는 어디인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시면서요.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뺀 중간에 있는 세 개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 입을 벌리는 중앙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이 세 개의 손가락을 세로로 넣었다 뺐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턱관절이 대체로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가능하신가요? 가능은 한데 막 이렇게 우겨 넣었다가 빼야 된다든지 아니면 입이 벌어지기는 하나 좌우추 이 턱관절 주변, 턱 주변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제 이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어, 새로운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할 건데 턱관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신의 움직임 기능에 문제가 함께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 움직임 잠시 멈추시고요. 좀 뻐근했거나 이러신 분들은 잠시만 쉬세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해도 이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약간 뻐근해도 세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겠다며 막 벌리셨던 분들 잠깐 쉬셔야 할 거예요. 자, 이제 양손을 이 귀 앞에 이 턱관절 있는 부분에다 살짝 갖다 대보세요. 양쪽. 그래서 너무 크게 벌리지는 마시고요. 이제 약간 살짝 입을 아 하고 벌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턱관절인지가 아마 손에 감각으로 느껴질 거거든요. 귀 앞쪽, 볼 이쪽 어딘가에 느껴지죠. 조금씩 입 벌리는 가동 범위를 약간씩 늘려가시면서 그 아래턱 관절이 이 아래쪽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경로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경로를 따라서 입을 벌리고 모았던 거 맞나요? 보통 우리가 입을 벌리고 모으고 한다는 워딩을 듣게 되면 입을 벌린다는 위아래라는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턱을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입을 벌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약간 아래턱이 앞쪽 사선 방향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움직여지는 거 관절면에서 느껴지세요? 그 움직임을 따라서 입을 벌렸다 돌아왔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을 벌리고 돌아왔다 하는 움직임하고 차이가 있나요? 감각적으로 꽤 차이가 있죠. 움직임의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더 입을 크게 벌리는데 도움이 된다. 입 벌리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느낀다. 라는 감각의 차이가 있나요? 이런 걸로 자기 몸 내부에서 스스로 움직여 보면서, 아, 이게 좀 더 기능적인 움직임이고, 이게 좀 더 나를 덜 상처 입히면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몸 내부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손은 내리셔도 되고요. 그 감각이 이제 손이 없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입을 벌렸다 돌아왔다 하는 움직임을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살펴봅니다. 대체로 시선이 입을 벌리지 않았을 때랑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입을 벌렸다 돌아왔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뒤로 넘기지 않고 입을 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면서요. 이 턱관절 주변 말고 몸 다른 부위가 이 움직임에 같이 동참한다, 참여한다 라고 느껴지는 몸의 부위 있나요? 입을 벌리고 돌아오고 하는 움직임을 반복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의 차이라도 벌리지 않았을 때 하고 벌렸을 때 상대적으로 움직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라고 느끼는 몸의 부위가 있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움직임 계속 하시면서요. 입을 벌릴 때, 누워있는 분들은 허리가 좀 더 바닥 쪽으로 내려오게.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허리가 뒤쪽으로 더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게. 그럼 이제 골반이 뒤로 약간 구르죠. 누워있는 분들은 꼬리뼈가 좀 약간 말리면서 허리가 좀 더 바닥으로 내려오고. 네, 요런 움직임을 하시면서 입을 벌려보세요. 그리고 입 다물 때는 또 이런 움직임들도 같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부에서 제가 좀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군데에다 의도를 넣고 있잖아요. 턱관절 움직이는 거, 입 벌리는 거,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움직이는 거. 이 두 움직임에 타이밍을 잘 맞춰보세요. 뭐가 더 먼저 가고 뭐가 더 나중에 가고 하는 차이가 생기지 않게 두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거의 동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의 합을 천천히 잘 맞추어서 움직이다 보면 입을 벌리는 움직임이 훨씬 더 잘 벌어진다. 혹은 좀 더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뭐 이런 감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가 이 대략적인 움직임의 힌트는 드릴 수 있지만 본인 몸에서 이 타이밍은 제가 맞춰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이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감각의 차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 내부에서 좀 더 알아보려면 이상한 이 조합으로 해보면 돼요. 입 벌리고 허리 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입 다시 돌아가고 허리 움직이고 하면서 입을 벌렸다 돌아갔다 하면서 두 개의 움직임을 맞추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허리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딱딱하게 잡고 입을 벌렸다 돌아왔다 해보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고 입 벌릴 때 어느 정도의 가동 범위로 입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약간 뒤로 굴려지면서 입이 벌어지는 움직임의 타이밍을 잘 맞춰보세요. 확실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쉽게 입이 벌어지고 감각적으로 기분이 좋나요? 이렇게 자기 몸 내부에서 확실히 좀 더 나은 이 기능적인 움직임의 길을 스스로 움직이면서 찾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보태보면 약간 우리 라운드 숄더가 되는 것처럼 가슴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면서 어깨가 조금 말리게 하면서 입을 한번 벌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입 벌리는 방법, 아까 손으로 만져봤었던 이 턱관절의 제대로 된 길, 앞으로 약간 이렇게 나가면서 벌어지는 길로 벌리고 있죠? 배운 아이디어들은 계속 이 대입하시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움직임은 그 이제 놔두시고요. 어깨, 가슴이 좀 이렇게 말리는 움직임을 하면서 입을 벌려 보세요. 여전히 이곳도 그 어깨, 가슴의 움직임하고 턱 벌리는 움직임의 타이밍을 잘 맞춰 보세요. 둘 중 하나가 움직임이 멈추면 나머지 하나도 더 이상 움직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갈 때도 같이 돌아올 때도 같이를 해보면서 입을 벌리고 돌아오는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또 이 합이 잘 맞지 않는 움직임을 하면서 합이 잘 맞는 움직임과 어떤 감각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기능적인 움직임을 자신의 몸 내부에서 스스로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게 세팅 자세 봐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 찾을 수 있는 이 마중물 같은 아이디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타이밍이라든지 이 적절한 기능적인 움직임의 길, 그다음에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지는 것도 사람의 턱 관절의 모양이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자기 몸 내부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기능적인 움직임의 길의 감각이랑 그렇지 않은 움직임의 길의 감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알고 바른 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몸의 감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사용법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 자기한테서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기 탐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혹시 소마 테라피 혹은 소마틱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년 기획으로 그리고 이 설 연휴가 요번에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이 소마 테라피에 관련된 소마틱스에 관련된 이 소개 영상들 궁금증 가지고 있으신 것들 뭐 이런 것들 영상을 조금 몇 가지 올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